출생 1969년 3월 13일 고향 한평군 신광면, 한평여중, 정명여고,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가수 이소라, 엄정화와 동갑이다.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한다. 당시엔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센 편이었다고.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교실에만 있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틈만 나면 나가서 놀기 바빴는데 주로 오징어 게임을 즐겼다고. 또 장현주는 칭찬받는 걸 좋아했는데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나무를 잘 다듬는다 칭찬하면 그게 좋아서 나무를 열심히 다듬었다는 후문이다. 장현주는 고3 때 반장, 부반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강당 전면에 전두환 사진과 태극기를 같이 붙여놓고 반공의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장현주는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전통놀이를 즐기는데 여자들만 한복을 입히고 다도, 송편빚기 등 가르치는 것도 싫었다고 한다. 때문에 한때 워크숍을 갑분싸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워크숍에 다녀온 뒤 장현주는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 아무래도 그의 평가지에 반공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담임 선생님이 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에 첫 입학해 들어간 동아리가 가톨릭 연구회이다. 신앙심이 깊었던 걸까? 그건 아니라고 한다. 모태신자였던 장현주, 버릴 수 없다면 제대로 공부해서 나만의 신앙관을 갖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장현주에게 신앙은 미뤄둔 숙제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때문에 대학 입학 후 성경 공부부터 하자는 마음으로 가톨릭 학생회를 찾았다. 학생회 옆방에 가톨릭 연구회가 있었는데 연구회니까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여기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아리 선배가 데모하는 공부만 시켰다고 한다. 얼마 되지 않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고. 지금도 성당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한다. 87학번인 장현주는 영화 1987 시대적 배경의 당시 대학생이다. 대학교 1학년 때 6월 항쟁을 겪었는데 그 사건이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거대한 물결이라고 표현했다. 날마다 학교에가 화염병을 만들고 집회를 했는데 당시 6월 항쟁을 겪지 않았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그.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한 날 자신이 원했던 바가 실현된 순간이었는데 장현주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만화방에 가서 쉬었다고 한다. 장현주는 만화 독고탁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주인공 독고탁을 자신의 이상형이라 밝힌 바 있다. 동글동글하고 성격도 실력도 좋아서 좋았다고. 2016년 독고탁 이상무 작가가 별세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24살 장현주는 하남 산단에 있는 5인치 텔레비전 만드는 공장에 투신한 바 있다. 투신이라 함은 노동 현장에 신분을 속여 취업하여 동향을 살피는 일인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그러기 위해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잔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한다. 당시 그가 받은 월급은 30만원, 직급은 다르지만 본인보다 잔업을 적게 한 남자 기사의 월급은 50만원이었던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차별과 부당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장현주, 이후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결혼 후 장현주는 윤선생 영어학습지 방문교사를 1년 정도 다닌 적 있다. 출산 100일 만에 일을 시작한 터라 아이를 키우는데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시기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데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안에서도 겪게 됐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장현주는 다시 노동운동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 시기에 광주 여성 노동자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상근직 제안이 왔던 것이다. 제안을 수락한 장현주는 이후 삶에 대해서 사회노동운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